머리 아플 것도 없는데 왜 일을 만들어 놓고 나 못 살게 그냥 그랬어. 커서 욕도 바가지로 먹었어. 그러나 박 씨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외교장각 약탈 서적의 반환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됐다. (1993년) 당시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권을 놓고 일본, 독일과 경쟁을 벌이던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외교장각 약탈 도서 중 한 권을 들고 와 협상에 임했다. 상하 2권으로 만들어진 휘경원 원소도감 의궤. 1822년에 사망한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 씨의 묘소 휘경원 조성사업을 기록한 이 책 한 권이 돌아오기까지의 역사는 이렇게 길었다. 당시 미테랑 대통령은 휘경원 원소도감 의궤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보관하고 있던 이 외교장각의 다른 도서들도 반환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철도 사업권을 따낸 후에 이 프랑스 측은 무조건 반환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동등한 가치의 문화재와 교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바로 한국과 프랑스 간의 외교 마찰을 빚고 있는 이 문제의 의궤인데요. 이 우아한 장정에 또 여기 보시면 특이한 손잡이, 우리가 흔히 봐온 여느 고소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또 이 안을 보시면은 아주 다양하고 화려한 그림까지 곁들여 있는 이 책입니다. 이 의궤란 도대체 무엇일까? 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에 국가 정상 간의 합의까지 깨가면서 한사코 내주길 거부하는 것일까요? 외교장각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책의 가치부터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의궤는 모두 3,500여 권. 그중 정신문화원의 장서각 서고에 보관돼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책이 규장각 서고에 보관돼 있다. 조선 전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의궤는 왕과 왕비의 책봉, 왕실의 혼인과 장례, 왕과 세자의 책봉, 궁중잔치, 궁궐 건축 등 다양한 국가행사의 전말을 기록한 책이다. 의궤는 행사의 절차와 예법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왕에게 보고한 내용과 왕의 지시를 받고 이루어진 행사의 전말을 글과 그림으로 상세히 기록했다. 가래도감 의궤 첫 장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의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번 가래시에 거행할 일을 전례에 따라 이렇게 마련했는데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듯 의궤는 국왕에게 미리 보고한 행사의 도상 연습이기도 했다. 의궤는 그 한자어로는 바로 의식과 계범이라는 뜻입니다. 즉 중요한 의식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 그 모범적인 전례를 따라서 그대로 국가의 의식을 치룰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궤가 편찬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의궤청을 설치하여 행사에 동원된 인원과 경비, 유공자의 포상, 설계도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했다. 의궤 자체의 값어치도 크지만 우리가 프랑스와 외교 마찰까지 감수하며 굳이 외교장각 의궤의 반환을 요청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프랑스 해군이 가져간 그 외교장각 도서 가운데 의궤 도서는 그 왕실 그 보관용으로서 왕이 직접 그 본다고 그러는 의람용 의궤라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도 의궤라는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파리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것은 뭐 지금 용어가 비의람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분상용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대개 관련 관청의 보관용입니다. 의궤는 보통 67권씩 만들었는데 그중 4권은 4대 4구에 하나씩 보내고 한두 권은 예조 등 관련 관청에 비치됐다. 특히 국왕 전용의 어람용 의궤는
임금이 열람한 후 규장각에 보관하다 1782년 외규장각이 설치되면서 그 후부터 강화도에 보내져 특별히 관리됐다. 따라서 병인양요 이전에 제작된 어람용 의궤는 모두 프랑스에 가 있고 국내에 있는 의궤는 거의 사고와 관련 부서에 보관되어 전해진 소위 분상용인 것이다. 내용은 같지만 어람용 의궤와 분상용 의궤는 차이가 있다. 우선 겉표지만 하더라도 어람용은 비단으로 장정을 해 삼배를 표지로 쓴 분상용에 비해 호화로웠다. 장정도 어람용은 화려한 문양의 노쇠 물림에 5개의 국화 모양의 정을 박았는데 분상용은 무수의 물림에 3개의 정을 박는 데 그쳤다. 고리 또한 확연히 구분된다. 종이 또한 어람용은 최고급 초주지를 사용한 반면 분상용은 일반 닭종이를 사용했다. 내용물을 기록하는데도 어람용은 당대 도화서의 최고 화원이 그림을 그린 반면 분상용 의궤의 그림은 그 정교함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어람용 의궤가 분상용에 비해 공을 들인 부분은 글씨를 쓰기 위해 줄을 그은 주홍색 인찰이다. 어람용 같은 경우에는 인찰을 할 때 그 화원이 당주홍이라고 하는 붉은색 안료를 써서 일일이 손으로 긋는 그 수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판으로 쭉 인출장이 찍어내는 것하고는 그 정성과 뭐 들어가는 재료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람용 의궤라는 점 이외에도 외규장각 의궤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다. 건국대 전기공학과 남문현 교수. 그는 외규장각 의궤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적이 있었다. 1980년대 중반, 남 교수는 세종 때 만들어진 2종류의 물시계를 복원하는데 골몰하고 있었다. 당시 그가 재현하려 했던 것은 장영실이 만든 보루각 물시계와 흠경각의 옥루라는 자동 물시계. 요즘 말하는 이제 간단한 컴퓨터 기능을 갖는 이런 제어 회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걸 그 작용루라고 그랬는데 그 12시하고 그 경점을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시계죠. 다행히 보루각 물시계는 현재 실물이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실록에도 상세한 기록이 있어 복원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만 흠경각 옥루는 실물도 없고 실록에도 간단한 기록밖에 없어 복원할 방법이 없었다. 이 흠경각의 그 옥루라는 시계는 그 흠경각기가 아주 짧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루각기 모양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복원을 하려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기록이 없어 고심하던 중 남 교수는 정조실록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실록에 따르면 정조가 흠경각 물시계의 중건을 제시하며 시계 만드는 법을 상세히 기록한 옛날 문헌을 읽어봤다는 것이다. 정조께서 그런 그 흠경각루를 만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은 그것이 무슨 의궤로 남아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 교수가 확인한 결과